이벤트 올린 순서대로 공 원장님 부활에 대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기도 해서 제가 팀 켈러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뒤쪽에 좀 남았는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질 수 있느냐,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은 아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고민이 좀 사실은 됐었고, 그래서 원래 이제 부활이 저한테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읽었고요. 이번 주간에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마침 대표기도 순서라서 부활절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팀 켈러 부활을 입다 이 책인데, 결국은 이 부활이 저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 중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나 그런 게 아닌 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열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이라든지 가치관의 변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편에서는 인격적으로 부활신앙이 시작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로 5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활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떤 그걸 차지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나 관계, 직업, 뭐 영적인 삶,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놨었는데요. 이 부활을 입다 이 책에서 결국은 제일 마지막으로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냥 예수만 믿는다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냥 믿는다는 표현, 그냥 그런 거냐, 실질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고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같이 예수와 살아가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문구로 주로 많이 쓰이는 거지만, 우리는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은 벌써 영접이 된 건데, 그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게 과연 들어왔느냐, 열었다면, 믿는다면, 그리고 들어와서 같이 더불어 먹는다. 같이 먹는 게 이제 며칠 전에 제가 포스팅한 식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건데, 그 실질적인 예수님이 같이 생활, 삶 속에서 같이 생활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남아 있는데 그 읽고 정리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고, 부활의 예수님 같이 삶을 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감성 코치님,
저희 모임은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는 모임입니다. 이 얼굴 좀 보여주시나요? 또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나요? 네, 일단 조 대표님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읽은 거는 컨셉 센스라는 책입니다. 예, 그 책은 이게 네, 예, 요시다 마사이데라는 요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행복감성 코치님 저기 마이크 켜셨네요? 이야기하실 모양이신가 본데? 제가 중간에 너무 죄송합니다. 뭐를 켜야 돼? 미트를 처음 써봐가지고. 그러면 제가 조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마이크 옆에. 이건가? 안 되는데. 아무리 켜도 안 되는데. 마이크 옆에 테레비 같은 그런 폿이 있는데 거기에 사선이 그어져서 뭐 타치하면 사선이 없어지면서 얼굴이 나옵니다. 뭔가를 있는 허용이 되는데. 네,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어요? 저기 항상 보면은 저희 단톡에 있어서 들어가야지 근데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좋아할지 뭐 그래 우리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말씀하시고 들어왔는데 너무 제가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오늘 하고 제대로 옷을 갖추고 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네, 환영하고요.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화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 마케팅 회사 그쪽에서 이제 프로젝트 위주로 그렇게 하는 분이세요. 근데 책을 그냥 그 컨셉 관련된 책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근데 요 책이 그 현업에서 오래 고민한 흔적이 좀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무를 많이 해보신 분, 그래가지고 그 정리가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요거는 지금 이제 그 교보문고 거기 들어가면 이 앞에 책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도해인데 저는 그냥 책 팔려고 그냥 소개하는 부분이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요거 한 장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 내용이. 그래서 책을 혹시 안 읽으실 분 같으면 요거 가지고 조금 묵상해 보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목차와 이 부분 가지고. 그래서 요거가 정리가 이제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근데 당연히 이제 책에는 훨씬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 책 읽는 방법이 읽어보니까 도해 먼저 한번 딱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책 안에가 다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죄다 중요한 부분이. 그래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어도 급하면 급한 대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부터 조금 몇 가지 이렇게 기본적인 거니까 이야기 드리고 가면 이분은 그 자기 나름의 밖에서 정의하는 것 말고 자기 나름의 정의를 따로 몇 가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 자체는 일단 그 기획에 관련된 책인데 주로 쓰기는 그 광고 기획 쪽으로 쓰긴 썼어요. 근데 책 앞쪽에서 자기가 이렇게 언급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읽다 보면 광고 쪽 말고 그 다른 쪽에도 다른 분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에 관련된 부분이나 사람들 모임 안에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데다가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책이 쓰여졌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부분 아니었으면 제가 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책 그냥 보기에는
뭐 본 게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랬을 텐데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컨셉의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면 기존 사회에 당연한 상식이 빠뜨린 사람들이 아직 자각하지도 채우지도 못한 욕구를 충족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제안의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 창조의 원천이자 기획의 골자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자료는 제가 공유를 해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컨셉 센스라는 말은 원래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책 안에서 보니까 자기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컨셉을 출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획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감성 그런데 이 말에서 느끼는 거 느껴지시겠지만 생각하고 감성 그다음에 행동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행동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는 이분은 이게 자기 삶하고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그런 쪽으로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다양한 컨셉은 요건 소개 안 할게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이곳 아닌 어딘가라는 느낌, 여기가 아닌 어딘가라는 그 위화감 있잖아요. 그게 이 책에서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있잖아요. 기존에 그거에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 그 사이 부분을 표현하는, 그 사이를 표현하는 그거를 여기에서는 컨셉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갖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 부분 가지고 요약을 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광고나 다른 데서는 요걸 조금 간략하게 해가지고 우리 육하원칙 비슷하게 그냥 그 요소만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하나 부분을 4장, 5장, 6장 부분 있잖아요. 앞쪽에서는 주로 이제 컨셉 자체에 대한 이야기, 왜 필요한지 요런 이야기들 가고 뒤쪽에 가면 요거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안내하는 그런 쪽인데 저는 읽으면서 이제 그 미보치과 그쪽하고 제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CDMS 그쪽에 있는 업체들 요런 쪽들 생각을 하면서 읽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보치과는 치아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요거가 컨셉이구나. 근데 이제 그거의 각 부분을 진행하고 넘어가는 게 여기서 보면 할아버지 컨셉, 부모 컨셉, 자녀들 컨셉 이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계층형 구조 그 컨셉도 계층형 구조를 가져야 이게 구체화된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지금 나와 있는 게 최종 컨셉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데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근데 책이 괜찮더라고요.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 이제 뒤쪽에 가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 사용법이 5장이 이제 뒤쪽에 가면 그래갖고 사용법, 활용법을 나눠가지고 해놨는데 책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보니까 벌써 19분이에요.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저 밀리에 서재 있으니까 벌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강영미 실장님 부탁합니다. 네. 네, 저는 한여름의 방정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흰가시도 도이고의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죠. 그래서 이 작가가 엔지니어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용의자 X의 헌신, 뭐 붉은 손가락, 탐정 갈릴레오 이런 책들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 책은 그 책 표지가 되게 이쁘기도 하고 그 방정식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 소설 속에 의미를 가질까 해서 읽게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냉철한 이성과 과학적 추리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제 그 유가와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성이 아닌 감성의 개입이 눈에 이렇게 띕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과학 이런 철학을 좀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감 능력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단순한 추리의 그런 부분을 좀 넘어서
인문적 사유를 좀 고민하는 좀 그런 갈등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 방정식처럼 여기서는 과학적 소식을 넘어가지고 그 인간관계의 얽힘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책을 보고서 아, 바닷가에 좀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 배경이 되는 게 바닷가 마을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의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좀 담겨져 있고 정의란 또 무엇일까? 진실은 항상 또 밝혀져야 되는가? 이런 좀 철학적인 여운을 좀 남기는 것이 좀 저한테는 좀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년이 나오는데 소년의 시선으로 본 이 순수성 이런 부분 이제 관찰자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장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스릴러, 추리소설이긴 한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가족들과 그 삶의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그 진실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이렇게 담아내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좀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갈릴레오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좀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은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반전도 있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 물리학자, 과학자의 시선에서 이제 이런 사고의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게 읽어가지고 쑥 한 번에 읽게 되는 그런 추리 소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읽을 그 키워드가 많은데요. 예, 하여튼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예, 저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80세의 벽이라고 일본의 와다 히데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노인들은 꼭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최고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인데요. 이분이 행복은 주관적이어서 없다보다는 있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라.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강박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책을 이 70세가 노후의 갈림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히트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또 소개했는데 이분이 1946년생이니까 명년이면 80살이 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좀 특이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일본의 요쿠 후카이 병원이라는 데 이제 공립병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노인 전문 병원인데 해마다 100명가량의 시술을 해부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이 있다라는 거죠.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제 그렇게 소개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데 건강을 위해서 무리하게 운동한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라고 그래요.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먹고 싶으면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워라.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고 참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계속 약을 먹는데 그 약 먹어서 도움을 받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싫어하는 것을 참지 말고 좋아하는 일만 해라.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이 누군가를 도와서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의 가치를 두어라. 먹고 싶은 것은 아까 나왔죠. 참지 않고 먹어라. 혈압 혈당치는 무리하게 낮추지 않아도 된다. 암 제거는 필요하지 않다.
담배 피우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그러니까 피우고 싶으면 피우라라는 얘기죠. 자동차 운전은 계속하는 것이 좋다. 우리 나이 들면은 자동차 사고가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나니까 운전증 반납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 그 운전을 함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닥터실 고원장님은 어떻게 보실까 궁금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해서 실천편을 냈어요. 그래서 약 80가지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프롤로그에 보니까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핵심 방법이 그만두지 않기, 참지 않기. 아까 나왔던 애가 유사지요. 그래서 맛있게 충분히 먹어라. 15가지 소개하는데 핵심 체크를 또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약과 의사와 수치를 의심한다. 17가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고 뇌와 마음의 자유를 허락한다. 13가지 소개하고 안 되는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잘 되는 일은 계속한다. 21가지를 소개하고 논다, 외출한다, 웃는다. 14가지 소개해서 이분이 이 2가지 책을 한꺼번에 소개를 했는데 고 원장님 의견을 한번 잠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바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 어떤 방향을 잡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니까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게 뭐 80세 이후의 어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좀 더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그 중에서는 뭐 필요한 내용들은 내 걸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딱 바로 봤는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병원의 진료나 모든 걸 배척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만 너무 맹신해서 여러 가지들을 제약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조금 저도 살펴보고 싶고요. 이게 뭐랍니까? 원래 암 같은 거, 특히 갑상선이나 이런 거 옛날에는 거의 그러니까 검사를 안 했으니까 발견이 거의 안 되고 그냥 잘 지나갔는데 그거를 검사를 많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때보다 늘어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 되면. 네. 근데 책은 윌리 서재는 안 나오네요. 이게 조금 오래돼서 네. 도서관에서 저 다 빌려왔어요. 아, 이거 2권 다요. 행복감성 코치님, 이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최근에 읽고 계신 책 한 권 좀 소개하실 수 있는지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준비 없이 들어와서 정말 송구한 마음 크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조남을 감히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 분 다 이렇게 항상 봐왔죠. 이렇게 속에 한 2년 정도로 제가 뵀던 분이라서 오늘은 용기를 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짜임이 있고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옆에 가면은 각자의 소리를 갖다가 맥락이 없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요. 저도 사실 뭐 동네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독서 여기 감히 그렇게 말씀 표현을 못하지만 오늘 받은 소감은 어느 한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본인들이 이제 읽었던 책을 얘기하는데 저는 교육을 조금 하는 입장이라서요. 요즘 스몰스택이라고 해가지고 20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해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니까요. 학교 전공교육 받더라도 취업하는데 또 다른 것들이 있고 요즘은 다 면접을 보는데 다 동영상 AI로 찍어오라 그러니까 많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해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뀌어보자 하더라도 제가 아주 예전의 책을 다시 해서 너희들이 크게 바뀌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 하나부터 바꿔서 이렇게 하자고 심신 안정을 좀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날 아침 8시 시작해서 8시 반에 끝내려고 하는 이런 모임인데요.
네. 한 주간 자기가 읽은 책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분 정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요. 이 관심이 있으면 계속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네. 편안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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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